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찍어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역시 주식을 코인으로 사고 원자재나 상품 같은 거를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 힘 자체를 더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또 제도권으로 편입까지 시키면서 패권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이 금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워딩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서는 두 가지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점점 더 대중성을 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국제 기구들, IMF라든지 BIS의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를 미뤄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주권을 위협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런 하나의 코인 형태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거나 신뢰성이 깎일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 개입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아마 중앙은행이 개입된 CBDC에 대한 세상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백단에서는 한국은행이 BIS와 함께 과거부터 프로젝트 아고라라든지 한강 프로젝트도 다시 2단계 파일럿 테스트가 착수가 시작됐거든요. 이런 걸 미뤄보면 결국에는 금융의 대격변기 속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 이런 통화에 대한 형태가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트럼프가 밀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대략 2,7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 시가총액 중에 거의 99%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테더의 USDT나 서클사의 USDC가 거의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영향력을 쥐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1대1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반드시 담보금으로 준비금, 리저브 형태로서 100% 현금 또는 93일 미만, 3개월 미만의 미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 대한 국가부채 시스템이 숨을 허덕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채를 사들여줄 국가가 없거든요. 중국도 계속 미 국채를 던지고 있고, 우방 국가라고 불리우는 일본이라는 국가도 꾸준하게 시장에 던지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우고 있다,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찍어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 힘 자체를 더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어떤 통화가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사실상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 이런 리스크가 사실 아예 없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고 불리우죠. 중국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테더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USDT가 정말 잘 나가다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법에는 또 준수하지 못했고, 유럽의 미카 법안에도 준수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또 시가총액이 훅훅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금 자체가 달러나 미 국채뿐만 아니라 귀금속,
회사채,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폐쇄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우리 중앙은행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금융권은 예금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서클사나 테더사,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만간 나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예금자 보험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시대적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에 좀 분산화 작업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수익 구조는 앉아서 코인 찍어서 돈 버는 구조가 맞습니다. 실제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00명이 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ROI가 굉장히 좋은 수익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 자체가 돈이 쌓여서 모이게 되면 디지털로 발행을 해주면서 그들은 어쨌든 이런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자 수익만 받게 되더라도 사실상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이라든지 외환 결제가 활용될 때 수수료가 드는 부분, 사실상 블록체인 기반이기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몇 % 수익만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1달러로 딱 패깅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넣을 때 항상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 어떤 API 상품을 기관들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또 그런 테더사나 서클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클사나 테더사가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벌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그리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미국은 CBDC를 반대할까? 달러가 최고니까, 달러가 어딜 가서도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니까 본인들의 화폐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안티 CBDC 법안을 통과했을까요? 저는 그 퀘스천 마크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7월 달 정도에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거는 뭐 상원 통과까지 됐고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잘 쓰이고 있죠. 두 번째는 하원에서만 통과됐죠. 클래리티 법안,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이제 명확히 해주는 가이드라인, 이제 SEC와 CFTC의 어떤 역할이 딱 나눠지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이제 승인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법 중에 통과된, 하원에서 통과된 게 안티 CBDC 법안입니다. 즉 CBDC 발행 금지 법안이에요. 이것만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CBDC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티 CBDC 법안의 내용을, 구조를 한번 뜯어보게 되면 오픈 퍼미션리스 프라이빗 원장에 대한 어떤 그 CBDC 민간 업체에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즉 다시 말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고 개발할 수는 없지만 민간 업체가 만든 어떤 오픈된, 허가가 필요 없는, 그리고 프라이빗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리플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XRP 레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부터 리플사는 이 CBDC 플랫폼을 통해 30개국이 넘는 중앙은행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이어왔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초반에 언급드린 리플사는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며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BIS와 IMF가 권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주권을 위협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IMF에서는 2028년도까지 중앙은행이 권장하는 CBDC를 발행하게끔 지금 타임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1년, 2년, 3년 그 안에 반드시 트럼프의 태세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백단에는 이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연준에서도 Faster Payment Council이라고 하는 빠른 결제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서 갖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CBDC 세상은 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암호화폐 시대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우리가 병렬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웹 3.0 시대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 대상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 환율 봤을 때 뭐 한 1,380원, 90원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비쌀 땐 1,400원 물론 넘어가기도 하고 환율이 싸질 때는 뭐 1,200원대로 물론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해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개발도상국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국 내에서는 쓸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해외 결제, 뭐 해외 간 송금, 외환 결제 청산을 할 때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시간도 매우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의 혁신적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금융망, 전통적인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망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지금 자리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만들어지면서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포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토큰화된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 RWA 시대가 정말 뭐 동남아시아,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만 아직은 없지만 뭐 비트코인 ATM 기기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빠르게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가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항공권을 타서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도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반드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까지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많이 냈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됐다면 돈이 이제 정말 또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실제로 항공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술품 심지어 두바이 지역에서는 부동산까지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뚫리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심지어 도지코인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각 투자의 개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역시 천천히 주식을 코인으로 사고 이런 실물 경제에 있는 어떤 원자재나 상품 같은 거를 다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뭐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국내 거래소가 마비가 되면서 원래 1달러로 연동돼 있어야 되는 테더라든지 뭐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몰리니까 패깅이 일시적으로 깨졌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뭔가 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지거나 전쟁의 어떤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실물 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쟁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준비금 자체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50억이었다가 그게 5억으로 낮춰졌다가 지금 다시 10억 정도 선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억 정도만 있으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든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뭔가 무리를 지어서 은행권에서만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사실상 워낙 이 금융권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은 느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법과 제도가 또 만들어져야지만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 생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없지 않느냐,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융의 대격변기 속에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만들어지는 부분, 기관의 자금으로서 또 코인에 투자하는 것, 또 STO라고 하죠.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전통금융,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안정위원회 이런 곳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이런 통화 주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감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